일단 문법은 사실은 수능장에 갔을 때 문법은 참 나에게 요게 좀 눈에 보인다 싶으면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그거죠. 사실상 아이들에게 제일 이렇게 힘든 부분이 사실상 초반에는 두 개. 하나가 함축적 의미가 조금 답이 보인다. 요때 좀 안심. 두 번째가 뭐야? 어법. 그리고는 그래. 이거는 한 3분 응선은 넘었다. 나 5분 응선은 넘었다 싶은 거지. 근데 어법이라는 것은 다시 상기시켜주면 항상 우리가 주어와 동사로 간추리는 이 행위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지금의 트렌드가 너무나도 긴 주어가 그 트렌드잖아. 이 긴 주어를 우리가 빨리 찾아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다윈은 이해했대. 어랍쇼? 이렇게 보니까 또 여기서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대 문장이 또는 절이 또 다시 시작된다. since가 때문에 접속사 나왔어. 참 희한하게 그렇죠? 이 명의대 또 접속사인데 또 접속사가 또 나온다는 것은 이 명의대 안에서도 주절, 종속절이 또 있다는 거죠. inheritance 뭐야? 유산이잖아. 우리가 물려받는 거지. 자, 우리가 물려받는 것은 conservative, 보존적이다 라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보수적이지. 우리가 보수적이라는 것에 대한 이 단어의 그 뉘앙스가 뭐니? 잘 바뀌지 않는다. 그저 주는 대로 받을 뿐이다. 우리가 어떠한 변경이나 어떠한 alteration을 할 수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it is in the nature 바로 이것은 어디에 있다? 이 유기물 자 유기물이라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식물이고 동물 모두를 지금 칭하는 거지. 유기물 속에 있는 그 본성 또는 본질 속에 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게 바로 to 부동사 이게 진주어의 가주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뭐 하는 게 유기체 본질 속에 있냐면 바로 impose가 가하다 또는 강요하다 또는 우리가 이거를 부과하다라는 말로 하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부과하고 무엇을 강요하느냐. 그러니까 그 뭔가를 부과하고 강요하는 그것은 유기물의 본질 속에 있다. 자기 자신이 뭐 하는 거야? 바로 이 surrounding의 속에 자신을 내어준다. 자신을 이 surrounding이 환경이잖아. 그 유기체가 처하고 있는 환경 속에 본인을 이렇게 툭 던져두듯이 그게 강요한다. 즉 이 말인 그 즉슨 뭐냐면 강제로 적응시킨다 말이야. 너가 처한 environment 또는 surrounding에 you've got to get used to it. 너 거기에 익숙해져야 돼. 너 adapt 해야 돼.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사실상 여기 주어, 동사, that 절 안에 또 접속사, 주어, 동사 또는 주어, 동사 나왔어. 그치? 그러면 이것은 끝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 동사의 기본 구조를 파악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주어 동사 Charles Darwin understood that 명사절 그리고 since로 시작되는 접속사절 또 나오고 여기다가 뭐니? it is 가주어 진주로 해서 끝났어. 그럼 이와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완성절이라고 했죠. 완성절이 눈에 보인다. 우리 영어에서 허락되는 것은 분사 구문일 것이다. 그래서 producing 저렇게 분사 구문이 오는 거는 괜찮다. 그러면 producing을 오는 건 괜찮은데 꼭 ing만 오느냐? 아니지. pp도 가능하지. 그러나 ing와 pp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는 뒤에 명사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뭐야? 명사가 many highly similar but variable offspring 이렇게 명사가 나와 있네. 그러면 pp는 절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pp는 수동태이다. 수동태가 된 상태에서는 절대 뒤에 명사가 와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원칙.
자, 그래서 문장이 완성됐고 게다가 저게 ing가 와도 되고 pp가 와도 되는데 뒤에 이와 같은 많은 고도로 꽤 유사하지만 다양한 offspring 이거 뭐죠? 이 새끼 저 새끼죠. 새끼들은 뭐야? 자손 이를 의미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 세대 생물을 동물의 경우는 새끼 그다음에 식물 같은 그 다음 자녀 세대가 되겠죠. 이런 offspring을 명사로 지금 보고 있고 그렇다면 pp는 안 되고 현재 분사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regardless of 뜻이 뭡니까? 뭐하는 상관없이 뭐 상관없이 바로 그 처한 환경 surrounding 조건의 성질과는 상관없이 뭐 하는가? 더 많은 비슷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자손 또는 새끼를 생산해내게 되는 거죠. 왜? 뭐하니? 자기가 부모 세대로부터 어떤 유전적 형질을 inheritance를 받았어. 그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러나 그 상부터는 어떻게? 그 다음 새끼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걔네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서 또 다른 번식의 기회가 생길 거 아니야. 그는 향후 인식했다. 다음에는 뭘 인식했다? 명의대. 이러한 근본적인 측면, 어디 측면? 이 유기물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측면들은 여기가 주어잖아. 그럼 여기 보면 수일치지요. of the organism 뭐야? 요거 앞에 있는 nature를 수식하는 전치사구죠. 근데 그 전치사구 the nature가 of the organism의 수식을 받는데 또 이 of the nature도 역시 어디 앞에 있는 these fundamental aspect를 꾸며주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 that 절 안에 있는 주어 아까 말했던 이와 같은 주어 요 주어 수일치를 하니까 얘가 주어야. 얘가 주어라고. these fundamental aspect 그렇죠. 그럼 얘는 수식어구고 얘도 수식어구니 뭘 보지 마라. imply가 의미로는 뭐야? imply가 뜻은 함축하다. 그렇죠? 그런 말이야. 그런데 이게 동사는 말이지. 그런데 s가 안 붙었네? 이거 복수 주어야 돼. 선생님 organism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얘가 명사 주어 명사 아닌가요? 아니야. 우리는 뭘 봐야 돼? 어디 봐야 돼? 앞에 있는 요 주어 these fundamental aspect가 주어를 실제. 왜냐하면 of the nature 명사구가 수식을 aspect 한단 말이지. 그리고 of the organism 역시 앞에 있는 the nature를 수식해줘. 결국은 우리는 이게 주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수일치돼서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organism의 본성의 근본적인 특징은 무엇을 내포하고 무엇을 함축하냐? 바로 번식, overrun이 뭐니? 너무 번식이 어떻게? 지나치게 많이 된 거지. 어떤 상황인지는 뭐 알 수 없지만, 그쵸? 어떤 overrun이 생기는가? 당연히 개체가 너무 그날에 뭐 식물 같은 경우는 그 해에 물의 공급이 아주 많았다든지 햇빛이 생각보다 전년 대비 너무 많이 그 전해 해가 많이 떴다든지 그러면 식물은 굉장히 번식을 잘하게 되는 거고 동물 같은 경우는 food resource 같은 식량 자원이 어떻게 충분히 생길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과잉 생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자손이 너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을 함축한단 말이죠. 그러면 with organisms 생물들인데 어떻게 routinely producing more offspring 그래서 더 많은 자손들을 생산하게 된다. 뭐보다 than their resources to support them. 그 organism들을 support만 걔네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거죠. support라는 것은 뭐 지지하다 지원하던데 한마디로 식량 자원이 풍부하게 공급한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자원이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실제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자원보다 더 많은 upspring이
어떤 이유에서인가 증가되면 결국은 뭐가 줄어들어? 모든 individual한 every individual organism is not provided with the proper amount of resources. Okay? 그렇게 되면 항상 어떤 놈들은 deprivation, 박탈을 경험하게 돼서 그 자원이 부자라는 거죠. 이러한 요구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얘네들도 어쨌든 생존을 해야 될 요구 또는 욕구가 있다는 거지. 생존에 대한 욕구는 또 뭐를 내포해? That capacity, 능력치, 무슨 능력치? 필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치는 반드시 어떻게? complement, 보충해야 된다. 어떤 보충? 기회, 어떤 기회? 그 필요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보충해줘야 되는 거지. 왜? 만일에 그러하게 자기한테 제한되어 있는 supply가 있어. 제한된 resource야. 근데 그거를 만일에 적절한 상태로 충분히 주지 못하면 그는 결국은 생존할 가능성을 줄어들기 때문에 보충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댐을 뭘 가르쳐? 리소스를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저거는 수일치를 물어보는 거거나 아니면 이게 them이 오느냐 themselves가 오느냐의 문제죠. 자, them과 themselves는 뭐야? 확실히 차이나죠. themselves는 뭐야? 이거는 제기 대명사고 얘는 목적을 그냥 일반 인칭 대명사잖아. 그러면 주어의 행위가 주어 자신한테 미칠 때는 얘가 와야 되죠. 이런 경우는 해석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지만 them은 이 둘은 별개의 존재라는 거죠. 알겠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건 두 가지야. 이게 it, 즉 단수를 받아내는 건가 복수를 받아내는가 1. 문제풀이. 두 번째, 이게 제기대명사인가 그냥 인칭대명사 일반인가 2. 선생님 볼 때는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수일치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요즘 트렌드는 이렇다. 물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제기대명사도 해석을 하지 않으면 풀이 될 수가 없죠. 여기서는 우리가 본인 necessary resources를 의미한다. 그러면 틀리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나 needs and opportunity 이런 욕구와 기회란 항상 매치되지 않죠. 왜? 내가 이만큼 원하는데 그걸 줄 만한 기회가 늘 똑같은 양으로 매치되지 않죠. 때로는 뭐가 돼? 공급할 수 있는 양보다 수요가 많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Inheritance, 아까 말했던 유산,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는 것은 뭐를 생산해? 능력치. 어떤 능력치? 그 주변을 exploit는 활용하다. 때로는 exploit 뭐야? 막 아무거나 다 써버리는. 뭐 남용하다 이런 의미도 되죠. 하지만 여기는 활용하다 의미로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로부터 받은 이 유산은 뭐를 생산해? 능력을 만들어낸다. 왜? 부모가 그 주어진 환경에 살아남았잖아. 그러면 살아남는 그 노하우를 누구한테? 자녀 세대, 자손에게 DNA를 통해서 물려주지. 그러면 그 물려받은 능력치는 어떻게? 바로 어떤 능력이 돼? 그 주변의 환경에서 있는 것들을 exploiting, 즉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죠. 쉬운 얘기죠. 자, 교육을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 대부분 어떻게? 유전자 프로그램으로 입력돼서 나오죠. 그래서 소가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육식을 하지 않잖아. 지나가는 쥐를 밟아가지고 막 무 하지 않잖아. 기본적으로 소는 어떻게? 어디에 맛이 돼? 침이고요. 풀떼기 침이고죠. 반대로 사자가 갑자기 망고 보면서 I love mangoes, mango is the best 이럴 수가 없잖아. 즉 부모 세대로부터 그 유전자 정보 속에 얘가 carnivores, 육식인지 herbivore인지 이미 프로그래밍 돼 있단 말이지. 그런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런 유산은 어떤 능력, 주변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러나 어떤 방식, 어떤 면 that is indifferent는 뭐야? 무관하다, 무관심하다 그러죠. 어디에? 그 환경에 무관심한 방식으로도 환경과 무관한 방식으로도 우리는 부모의 세대로부터 inheritance가 이 그 surrounding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능력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때로는 어떤 방식으로? 예, 그 환경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경우가 무관심한 즉 무관한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 업스프링 자손들은 뭐 할 수 없어 예상할 수 없지 어디 그들이 처한 조건의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예,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 부모로부터 뭔가 물려를 받아서 태어나자마자 나는 어떤 행동을 직접 하게 돼 있어. 그것은 부모가 부모 세대 수천, 수만 또는 수십만 년에 걸친 정보가 DNA에 들어와서 그 업스프링한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업스프링은 그 조건의 본질을 다 예상하고 다 예측할 수 없어. 자 여기 위치 맞지? 그 위치는 뭐야? 이거는 1000% 관계대명사잖아.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 나와야 어떤 구조가 나와야 돼? 반드시 미완성 구조가 와야 돼. 즉 어느 상황에서든 명사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지. 그 반대 경우는 뭐니? 바로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위치 경우가 그 반대지.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뒤에 뭐 나와야 돼? 반드시 완성절이 와야 된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관계 부사로 변환할 수 있는 뭐 where이라든지 이런 거잖아. 그러면 뒤에 완성절이잖아. 이른바 이런 관계부사. 관계부사와 모든 관계부사가 다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는 아니야. 예, 이거 전혀 다른 경우도 있다란 말이야. 아무튼 대표적으로 우리는 관계부사를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위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어. 그 특징은 뒤가 완성입니다. 뒤를 볼까요? 그들은 발견한다 그들 스스로. 아까 말했지 themselves는 뭐니? 제귀 대명사야. 제귀 대명사는 뭐야? 주어가 한 행위가 누구 자신한테? 주어 자신한테 그 행위에 영향력이 미칠 때 우리는 제귀 대명사를 쓰죠. 바로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발견한다. 그러면 이거는 문장이 완성되는 미완성이야. 이거 삼형식 문장이잖아. 완성이야.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의외로 얘는 in which로 가거나 아니면 보통 컨디션을 어떤 전제에서 under the condition이죠. 그러면 under which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on condition도 돼. 왜냐하면 on the condition이라면 그러한 조건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에서면 on인 거고 그러한 조건 하에는 뭐야? under고 in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죠. 아무튼 in이든 under든 on이든 정확하게 우리가 답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건 뭐야? in which나 under which나 on which는 다 뒤에 완성절이 온다는 거지.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봐. 그러면 D가 완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D가 완성이면 그거는 관계부사 또는 이 경우다. 알겠나?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which 아니면 그냥 관계부사 where, how, when 이런 걸 씌워야 된다. 정답은 4번이 되겠다는 거죠. 오케이? 네가 틀린 게 뭐니? 뭘 골랐지? 32번. 우리는 cannot make sense of. 우리가 make sense 뜻이 뭡니까? 납득하다 말도 되죠. 그렇죠? 우리는 납득하다. 이해하다 말이죠. 그 얘기를 쉽게 말해서 discern이라고 하나? 판단하다. 또는 쉽게 말해 understand라는 겁니다. make sense of. 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어떤 사실? 역사의 사실들을 이해할 수 없어. unless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if, not이죠. 이거 기억하세요. unless는 if, not입니다. 말하지 않는다면 이해를 못해? 만에 그것들이 이야기 속에 파묻혀 있지 않으면 embedd는 embedded 한 뜻이 뭐야 이거는? 배서하다. 뭔가를 새기다도 되고 남기다도 되고 파묻혀 있다, 파묻히게 하다도 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의 사항들, 역사의 내용들을 스토리 속에 그것을 넣지 않으면 이야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재미도 없잖아. 이야기를 통해서죠. Stories of necessity 뭡니까? 여기 전치사 더하기
of 더하기 명사 되면 선생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 형용사 됩니다. 예를 들면 of use는 무슨 뜻이야? useful이야. 알겠니? 그럼 여기서 of necessity는 뭐야? 반드시 necessarily 이게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야기는 반드시 어떻게 해? Neutral collection effect 뭐야 하네? 어떤 사실의 중립적 모임이 중립적 모둠이 아니잖아. 이거라 우리 neutral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biased야, unbiased야? unbiased고 objective야, subjective야? objective 하는 거죠. 어딘가 치우치자는 impartial이야, partial이야? impartial 뭐야?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편견에 사무치지 않는 그런 의미 바로 neutral이잖아. 맞죠? 이게 뭔 말이니? 스토리란 반드시 어떤 사실에 중립적인 이야기의 모둠이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어떨 수도 있어.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반대는 biased 할 수도 있고 subjective 할 수도 있고 때는 partial 뭐야? 한쪽에 치우친 이야기일 수 있죠. 맞나? When you hear someone's history, someone's stories based upon his or her empirical facts, then the person is inclined to let you know some fun facts. Fun facts. Do they sound reasonable, rational? I don't think so. Sometimes you can make things up to make the listener or reader so intrigued, interested. You understand? 그래서 어떻게? 항상 뭐대? unbiased가 아니라 biased한 얘기. objective가 아니라 subjective한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야기란 반드시 selective야. 선택적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야? 네 구미에 맞춰서 바꿀 수 있지. 오케이? 당연히 이거 단어 적어봐. arbitrary. 무슨 말이야? arbitrary. 선택적인, 수위적인. 수위가 뭐니? 네 꼴리는 대로 하는 걸 수위적이라고 그래. selective. 즉, stories are necessarily 반드시 selective. 또 뭐 하대? 반드시 subjective하고 심지어 매력적이죠. 이 노래 들어봐. 아름다운 강산 금수강산에 단권 할아버지가 털을 닦으시고 이거 많이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subjective하고 objective 할 수밖에 없는 거야. The shortest of the stories 뭐야? 그 이야기의 the shortest 뭡니까? 이야기들의 가장 단편의 가장 짧은 것은 바로 선택의 결과인 거. 바로 의식적이며 또는 무의식적이기도 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장 짧은 이야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선택이 뭐니? select죠. 골라서 말하는 거야. 그렇죠? 한 인물의 흥미로운 점만 말하지 그 사람이 똥 쌀 때는 뭐 이렇게 닦았는지 저렇게 닦았는지를 관심이 없잖아. 항상 골라서 재밌을 만한 내용 그런 걸 얘기 드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의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야기들은 influence 영향을 끼쳐. subtly, indirectly, ambiguously. 자, 우리 오랜만에 물어볼까요? ambiguous 뜻이 뭐야? 그렇죠. 모호하게죠. vaguely, vague 뭐야? 모호하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모호하게
또는 애매모호하게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invest power 이 invest 뭡니까? 우리가 투자하다 이 말이죠. 근데 권력을 bestow 자 bestow 이거 bestow 최고의 것을 투한다. bestow 재미가 없네. 이거는 수여하다 부여하다는 말입니다. 권력을 주죠. 이야기는 왜 이야기가 권력을 줘? 자, 과거에 왕을 뽑고 국가 지도자를 뽑을 때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권력을 이양받고 아니면 유지하냐 마냐 결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말이죠. 그리고 make hidden 뭐랍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숨은 윤리적 판단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이야기죠. 이런 거야. 항상 이서고에 보면 동물들을 가지고 그 도덕적 레슨을 하지. 저 새끼처럼 하면 안 되겠다. 예를 들어 우리 깨구리 두꺼비인가요? 자기 입을 잔뜩 벌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배가 터져 죽었다고 그러잖아. 어떤 교훈을 말하는 거야? 자랑질 하지 마라. 겸손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들은 어떻게 드러내놓고 매우 어떤가 explicit만 explicit 명시적인 눈에 딱 보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implicit만 내포된 뭔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윤리적 판단을 또한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떻게 distort 뭡니까? 왜곡하는 거죠. 뭐 한다고요? 왜곡합니다. 뭐에 의해서? omission 삭제입니다. 뭐라고요? 삭제를 통해서 왜곡하죠. 이야기의 전체를 들려준 게 아니고 어떻게 부분 내지는 짜집기해서 전달하죠. 그래야 바이어스하고 subjective하고 partial하고 심지어 끊으니까 어떻게 재밌고 흥미까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whether 뭡니까? 그렇게 omit한다고 그랬죠. omission 삭제를 해요. 근데 그 whether인지 아닌지죠. 뭐가 인지 아닌지 바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왜곡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왜 모든 배운 시민들이 땡땡이 필요한 이유다. 시민들 뭐 필요해? 밑에 찾으면 될 것 같아요. For we you for 뭐야? 이거 때문에라는 부사 저를 이끄는 접속사야. 뭐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 역사는 그 형태를 가져야만 하는지 왜 역사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That doesn't scholarly account만 여기는 scholar만 학문적이잖아. account가 뭐니? 많은 학생들은 이 account 뜻을 몰라. 이거는 기록이나 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적 수준의 글, 학문적 수준 무슨 역사학 이런 학문적 수준의 글에서 글어하는 거죠. 어떤 것? 그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라든지 학술서 이러한 수준의 학문적 기록에서 취하고 있는 그 형태를 왜 역사가 그런 모습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위에서는 무슨 말 했어? 스토리라는 건 약간 내러티브한 거죠. 즉 스토리를 전달하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 subjective하고 그죠? distorted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태세 전환에서 말하는 거야. 아니다. 역사는 어떻게? 학문적 기록에서 나올 법한 부분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discipline 뭡니까? discipline은 훈육, 훈계도 되잖아. 그죠? 이걸 뭐? 학문입니다. 학문. 이제는 학문의 분야를 우리가 discipline이라고. 그러니까 disciplined historical argument. 쉽게 말해서 이게 뭐야? 학문에서 다뤄지는 학문적 바로 역사, 논거. 이것은 아니다. informal hearing 뭐죠? 아까 위에서 말했던 어떤 거?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며 선택적인 narrative 알죠? 옛날 옛적에
이런 거. 미국의 원주민들은 조상의 얘기를 듣는 게 일종의 루틴이야. 그러면 그것은 내러티브야. 맞지? 근데 그 자체가 족장의 편견과 족장의 선입견이 무조건 들어가서 할 수 있지.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한 거야? 교육을 받았던 교육 수준이 높은 누구는 시민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야? 학문적 기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 이와 같이 비형식적 듣기. 모닥불에 둘러앉아서 옛날에 찍게 There long time ago,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boy called 형윤 who killed every one of his towner. 뭐 이런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그거는 inform하는 hearing이고 그리고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scholastic, 저는 학문적 기록들은요. 뭐를 필요로 해요? 이런 거. 이것은 뭘 요구하고 있다? familiarity, 익숙함. 어디? abstract 뭐죠? 추상적 일반화입니다. 추상적 일반화를 한 익숙함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어떤 익숙함? prior scholastic discourse. 이전입니다. 이전에 학문적 담화. 그쵸? 를 가지고 있는 익숙함입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 to make sense. 아까 말한 이해하는 거죠. 증거를 이해하는 능력. style of argument. 그런 논거의 논쟁 주제, 논거의 스타일. 그리고 analytic. 분석적 구조. 근데 모두 다 뭐 하기 위해 그런 게 다 필요해? In order to substantiate claim. 바로 어떤 주장, 역사적 주장을 substantial의 뜻이 뭐야? substantial. 상당한 양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substantial 뜻이 뭐야? 뭐 하기 위해? 뭐를 한단 말이야? 분석적 구조를 뭐 하기 위해서. 아니, 분석적 구조뿐만 아니라 증거를 이해하고 주장, 논거의 스타일을 이해하고 또는 분석적 구조를 이해하는 거지. 그치? 맞나? 뭐 하기 위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그래서 substantial은 입증하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prove죠. 또는 뭐야? 입증하다. verify. 이러한 주장들을 입증하고 하기 위해서 바로 증거를 이해할 필요도 있고 그 논거의 형태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분석적 구조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disciplinary knowledge, 바로 그러한 학문적 지식은 not the same에 똑같지 않다. 일상의 지식, 일상의 지식이 뭐니? 그냥 informal한 hearing이죠. 그저 엄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bedtime story 정도로 나한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여서는 안 돼. 왜? 뭐 해야 돼? hard fact. 지엄한 사실. hard fact 해야 되죠. 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해야 돼요. 네. 증거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역사적 스토리라는 거죠. 그러면 배운 사람들은 그냥 그저 할매할배가 또는 아빠가 들려주던 라떼 이야기 여기 듣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은 사람 시민이라면 이러한 역사를 학문적 기록의 형태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알겠죠? 그러면 정답은 뭐야? 이거죠? 과거에 관한 팩트뿐만 아니라 discipline, 학문으로서 역사를 받아들여. 이거죠. 알겠나? Not only A but also B가 어떻게 바꿔? 이게 기본이지. 얘를 어떻게 바뀌어? 일단 also가 빠지는 게 가장 많죠. 두 번째 뭐야? only를 just로 바꿔도 뜻은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정답은 뭐야? 과거에 대한 사실뿐만 아니라 학문을 역사적인 팩트로서 아주 학문으로서 역사를 받아들인다. 위에는 무슨 얘기한 거야? 위에는 그냥 할매할배가 주는 narrative 정도의 편견도 있고, 그쵸? prejudice도 있을 법한 또는 subjective고 selective한 이야기를 했다라면, 두 번째는 학문으로서 증명 가능한, 그쵸? 그러한
이야기로서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뭘 골랐지? 이거 왜 그랬을까? 지금 이게 기존보다 좀 두껍지? 이렇게 좀 긴 적은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은 최근 모의고사나 EBS를 봤을 때. 다음 진행해 볼까요? 다니엘 다넷이라는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한 혜택, 이득, having moral consideration, 윤리적 숙고, 고려, 다른 말하면 reflection이죠. 또는 deliberation. deliberation이나 reflection은 숙고, 심사숙고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윤리적 숙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고심한단 말이죠. 어디서? 우리 개념적 repertoire, 우리 레파토리라고 그러죠. 레파토리 뭐니? 우리가 반복하여 특정 상황에서 계속하게 되는 repertoire죠. 근데 그게 개념적 repertoire에 대한 윤리적 숙고인데 왜 개념적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늘 비슷한 말 행위를 할 때 그 repertoire라고 하는데 그게 개념적 repertoire에서 우리가 윤리적 숙고를 가지는 것을 할 때 거기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이득이라는 게 뭐냐면 that 이합니다. 그네들은 can serve가 너무 많이 나오죠? 뭐뭐의 역할을 하다 말이죠. 무슨 역할을 하냐? 바로 이 이탈리아처럼 conversation stopper. conversation stopper 뭡니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맥이 딱 끊기는 거잖아. 그렇죠? 대화를 중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to bring deliberation to 바로 아까 deliberation 또 나왔죠. 뭐야? 심사숙고죠. 심사숙고를 어떻게 bring something to a close 하면 끝내다 말이잖아. 우리가 bring something to an end에도 끝내다 말이고 여기는 bring to a close도 끝내다 말이야. 그러니까 심사숙고를 끝내는 그런 것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다. 그것이 뭐니? 바로 conversation stopper를 하는 바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우리가 개념적인 repertoire를 해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숙고할 때 바로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가? 대화를 중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의 가치란 바로 심사숙고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다가 그만두게 한다. 우리는 rational creature. 우리는 뭐야? 합리적 또는 논리적 창조물이다. 항상 가능하다. ask for. 바로 뭐를 요구하는 겁니까? 뭐를 요구하는 거? justification. 이게 뭐라? justification의 정당한 이유? 또는 우리가 justify 뭐야? 합리화하다는 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타당한 이유를 요구하죠. 우리는 왜? 우리 자체가 합리적 피조물,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를 항상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다가 자꾸 어떻게?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개념적 레퍼토리에서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숙고하고 고민하는 그것에 가지고 있는 혜택이라는 거죠. 득이라는 거죠. 이점이라는 거죠. 또 이것은 하나의 트레이트 뭡니까? 기질 특성이죠. 뭐야? 바로 that has served as 우리에게 정말 많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 serve us 우리를 serve했다. 우리를 도움을 줬다. 잘 많은 맥락에서. 자 그러면 A 이것은 잠재적으로 as much as니까 어떻게? 원급 비교죠.
뭐만큼이나 형용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much a problem. 이것은 잠재적으로 큰 문제다. 누구에게? 우리 자신의 사적인 심사숙고에 있어서 뭐만큼이나 공적인 interpersonal 뭡니까? 개인 간의 심사숙고만큼이나 우리에게 사적인 심사숙고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뭔지 몰라요 지금. 자, this는 단수 명사잖아. 여기는 단수 명사가 없어요. 명사로 우리가 나온 표현, 명사로 나오면 이 안에서의 심사숙고, 윤리적 숙고, 그다음에 conversation stoppers, 뭐 이런 정도죠. 여기서 이것을 딱히 이 상자 안에 있는 무엇으로 지칭할 수 있을까 고민된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재적으로 우리 자신의 개인적 사적인 심사숙고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만큼이나 이 바로 공공의 사람들 간의 개인 간의 그러한 심사숙고의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만큼이나 우리 개인에게도 문제. 그러니까 공공의 심사숙고의 문제가 될 만큼이나 개인에게도 문제된다. 두 번째, that would be morally wrong. 그것은 윤리적으로 잘못됐어. 이것도 올 수 없어. 왜? 이 그것이 뭔지 직접 언급이 되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봐. 여기 더블 코테이션을 많이 직접 인용하는 인용문이잖아. 이른바 직접 화법이야. 직접 화법이 that 그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그것이 먼저 언급이 돼야 되겠지. 그 밑에 나옵니다. 더블 코테이션 해야 되잖아. 이해되나? 이거를 CAB가 돼. CAB든 CB든 이것도 더블 코테이션 되어있잖아. 알겠지? 이게 B부터 올 리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디 이 정도면 그것은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것은 would appear to work in this manner. 이러한 manner 뭡니까?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는 이란 말은 효과가 있어 보인다. 근데 그런 식인지도 모르겠고 그 that이라는 지시대명사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박스 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A도 B도 처음 오는 게 아니야. 동의해 줬으면 좋겠다. 문제는 뭐냐? C로 가볼까요? upon receiving 뭐죠? 우리가 on ing upon ing가 뭐니? 하자마자야. 하자마자라는 뜻이라고. 뭐 하자마자? perfectly 완전히 good answer 좋은 답을 받자마자 알겠나? 우리는 어떻게? 왜 완벽하고 좋은 답이야? 위에서 말한 정당화와 관련된 얘기였거든. 왜? 우리는 뭘 요구한단 말이야? 우리는 합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무언 것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 정당화를 요구하고 있어. 왜? 정당한 근거, 증거, 그 말을 뒷받침만 할 만한 근거, 증거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런 행위는 많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됐다. 이것이 뭐야? 항상 정당화를 요구하는 우리 인간의 행위.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정당할 만한 근거를 받았어. 좋은 대답을 얻어냈단 말이야. 그것은 하자마자 우리는 뭐 어떻게 항상 이렇게 sensibly, all answers respond, okay. 그쵸? 어떻게? 이 sensibly 뜻이 뭐야? sensibly, 합당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sensibly라는 것은 본문의 paraphrasing인 거야. 뭐야? reasonable. 또 뭐야? 위에서 말했던 우리는 무슨 인간이라고 그랬어? rational. 그렇죠? 그냥 rational, reasonable 같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대답해. 오케이, 알겠어. But 하지만 what justify that? 그것을 무엇이 그것을 입증하지?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잠재적으로 끝없이 그럴 수 있다. 끝없이 계속 묻는 거야. 끝없이 그런다는 게 뭐니? 이 자체가 대화가 이어져 아니면 멈춰져. 끝없이 물어보면 그 대화는 어떻게 해? 부드럽게 진행될 수 없죠. 뭐 하나 해놓고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죠? 왜 틀렸죠?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끝없이 대화가 멈추게 되죠. Never 결코 어떻게 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죠. 계속 해먹기 때문에. Forever 영원히 hesitant 주저하며 doubting 의심하고 undone 뭔가가 일이 완료되지 못하죠. 뭐에서? 우리만의 rational capacity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합리적 능력이기 때문에 결코 그 이야기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 꼬리에 꿀을 물으며 정당화된 이유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그게 인간의 본성이 될 수 있겠다. 그게 바로 윤리적인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정당화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C에서 어떻게 끝나요?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대화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 자체는 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잠재적으로 어떤 것만큼이나 우리의 대중의 인간 상호 간의 그런 심사숙고에게도 문제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문제다. 데넷 그 사람이 시사하기를 뭐가 항상 쓸모있다? 유용하다. To have a consideration generator squelcher. 항상 뭐가 유용하다? 우리가 consideration 심사숙고를 generation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겠지. 근데 그게 항상 위에서 squelcher의 paraphrasing 단어를 찾아봐. squelcher가 어떤 걸로 다루나? consideration generator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까 볼 거야. 심사숙고를 뭐하는? 만들어내는 뭐야? 요소겠지? 왜 그렇게 우리가 계속 심사숙고를 계속 하게 돼? 왜 심사숙고에서 끝없이 계속 우리가 하게 돼? 우리는 정당한 답을 얻어야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심사숙고를 생성하는 그러한 말인데 그게 우리가 뭔가 자꾸 말대꾸를 하잖아. 그때 우리가 하는 그 행위를 보고 야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묻지 마. 그래 말을 끝내 스토퍼예요. 이게 스퀘어처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 번 말하고 이제 그것이 종식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꼬리에 고려해야 되고 또 고려해야 되는 그런 고려를 생성시키는 것을 멈추게 하는, 중단케 하는 스토퍼죠. 그래서 여기서는 스토퍼를 스퀘어처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스토퍼를 스퀘어처를 본문에 어디서 찾아볼 것이냐 물어보죠. 그렇지? 혹시 이게 밑에 나오니? 나오는구나. 이런 걸 뭐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단어니까. 그래서 once introduced 이게 분사구문이야. 즉 주어 동사 아무래도 일이나 day가 오고 비동사가 빠져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도입되게 되려면 아까 말한 이게 day겠죠. 이 앞에 있는 이렇게 심사숙고를 생성시키는 그것을 멈추는 스퀘어처로서 찍소리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겠죠. 그것들이 일단 도입이 되면 stop any further deliberation in its tracks. 즉 우리 대화가 어떤 그 트랙, 어떤 경로 속에서 대화가 이어지고 있을 때 너무나도 많은 계속 향후에 있을 만한 앞으로 있을 만한 그런 심사숙고를 조금 멈추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심사숙고를 멈춰야 돼? 자꾸 대화가 종식되고 대화가 결론을 향해 가야 되는데 끝없이 묻고 하니 그게 끊어지지 않는 거라. 그래서 그 대화가 그 토론이 어느 시점에 멈출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 바로 consideration generator sculpture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잘 도입이 되면 어떻게
이제는 좀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그 중에 하나가 뭐야? That would be morally wrong. 그는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을 때 효과겠죠. 일단 그 주장이 수용이 된다. 그렇다면 there is no need. 어떤 필요도 여지도 없다. 어떤 further justification. 아까 말했던 뭐니? 끝없이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정당화를 요구하는 그런 있지. 루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심층적이고 더 향후에 더 있는 더 심오한 그러한 정당화를 정당화 요구를 위한 그 필요성이나 그런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만 여기까지. 너무 끝없이 everlasting하는 그런 질문과 정당화를 요구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the action mustn't be done. 그 행위는 행해져야 하지 않습니다. 즉 그 행위는 중단돼야 돼요. 비록 뭐하더라? It is tempting. 그것이 매우 유혹이 되고 좀 혹할 수도 있다. That's all there is to do.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멈추세요. 혹시 그러고 솔깃하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저 거기서 끝. That's it. 그만. There's to 이라면 여기까지. 그리고 답은 C, A, B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간단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윤리적으로 좋은 잣대가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하고 토론할 때마다 끝없이 어떤 사람 보면 잘난 척하면서 나는 합리적인 인간이에요. 저는 논리적인 인간이에요. 당신이 했던 말 좀 거슬려요. 그것의 정당한 이유가 뭡니까? 또 얘기하면 잠깐요. 아까 그 얘기와 더불어 또 그것은 왜 그렇죠? 또 얘기하다가 또 대화가 어떻게 해? 자꾸 스톱 되는 거야. 왜 스톱 돼? 자꾸 그 듣는 사람이 자신의 도덕적 그러한 기준과 논리를 내세워서 그 말하는 사람의 얘기를 자꾸 반박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반박은 반박을 부르고 또 다른 반박을 부르고 또 정당을 요구하는 거야. 그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는 이렇게 되면 공공의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대화를 할 때도 도움이 안 되지만 개인에게도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 뭐 하는 게? 바로 consideration generator. 자꾸 숙고하고 고려하는 것을 생성시키는 그것을 찍소리 못하게 멈추는 뭔가가 필요해. 그게 어떤 발언이 될 수 있겠죠.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대화가 끝없이 자꾸 맴돌지 않고 어디로 conclusion으로 도달할 수 있다. 그 순서라고 하고 있거든. 그걸 말을 굉장히 어렵게 지금 펼쳐놨단 말이지. 자, 어떻게?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길래? 답을 헷갈렸다 했을까? Sometimes 가끔 something to domesticate it. domesticate 뭐? 가축화하다, 국내화하다 이 말이죠. 또는 길들이다. 너무나 길들이진 것은 isn't actually more accessible or approachable. 즉 접근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가 다가갈 수도 없는 것이다. 자, 우리가 보통 domesticated 됐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익숙함의 또 다른 말이죠. 적응됐다, 익숙해졌다, 또는 길들여졌단 말이죠. 이것은 evaporate 뭡니까? evaporate는 증발시켜버려. 모든 것을 한꺼번에. 그래서 we just take it for granted. 이거 뭐야? 선생님이 제 와이프한테 항상 영어로 많이 하는 표현. Don't take it for granted. 못 알아듣죠? 네. 디스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사람들이 항상 소중한 걸 어떻게 느껴? 네, 당연히 여기는 거죠. Don't take it for granted, everything. 뭐 할 때까지 자꾸 사람들 그걸 당연하게 여겨. Just art restore its visibility. 예술이 visibility 뭡니까? 시각성을 복원할 때까지. 이게 뭔 말이지? 예술이 시각성을 복원한다는 게 솔직히 이게 뭔 말이야? 응? 그러니까 예술이 안 보였던 거를 보이게 한다 이 말이잖아. 그 말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리고 perhaps 아마도 translation 해석 번역은 하나의 예술이다. 특히 well suited 어디에 딱 적합하다 말이죠. 이 작업에. While a great work of literature 굉장히 훌륭한 문학 작품이 accumulate 뭡니까? 축적시키죠. 뭐를? imitation 모방 무슨 말이야? 하나의 좋은 문학 작품이 있어 그거를 모방한 그런 짝퉁들이 많이 등장하죠. 카피캣들이. 그리고 클리셰 알죠? 뻔한 그러한 내용들 클리셰라고 하죠. 상투적인 표현들. A body of scholarship and analysis and study guides. 그래서 scholarship은 뭐 장학금이라고 하죠. 그렇고 아무래도 어디 이 body가 하니까 학계라고 하면 되겠죠. A body of scholarship and analysis 분석 그리고 학계 그리고 study 연구들은 가이드한 거죠. 어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잖아. 그러니까 a body of하고 이런 거. 뭐를 가이드해요? 데티아를. 그렇죠? 스터디 가이드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어떻게? 메이웰이 뭐야? 이거는 당연하다 말이에요. 메이웰 붙이면 뭐뭐해도 당연하다. 당연히 그것을 묻어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번역이란 그 작품을 번역은 free 그거를 해방시킨다. 이것의 studies 즉 따분한 명성으로부터 그리고 make the stone이에게 그 바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 precisely 정확하게 by putting it in another language 바로 다른 언어로. 지금 갑자기 이해가 좀 잘 되죠. 예술은 뭐 한다고 그래요? 가시성을 회복시킨단 말이죠. 알겠나? 그럼 여기서 선생님 평이 이중적이다. 이거는 예술도 되지만 기술도 되겠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번역의 기술이죠. 하나의 문화작품이 있잖아. 그런 문화작품에 그 아류작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문학작품을 아류작을 하는데 우리가 번역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번역은 또 다른 문학의 한 종류라고 그래. 그러니까 또 다른 창의적 작업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있는 언어를 뭐 어떤 그 특정 문학 내용을 뭐 목적어라고 하는 타겟 랭귀지로 바꾼다. 영어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한다. 그럼 그거를 사실은 재창조의 행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은 어떻게 뭐라 보는 거야? 그와 같이 또 다른 형태의 언어로 정확하게 그것을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이 번역이라는 것은 뭔 말이야? 일종의 기술인데 아까 위에서 말했던 우리가 이 나라 영어로 된 것을 영어를 전혀 모르는 한국인 읽으려면 어떻게? 뭔 말인지 모르죠. 그 보여지지만 보여지지 않는 거지. 글은 보여주는데 그 영어이기 때문에 내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안 보였던 것들을 보이게 만드는 게 이런 기술, 예술인데 그 번역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A bad text니까 좋지 않은 글 is one that 버만이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뭐가 부족해? Native strangeness. 뭐 타고난 그런 낯섦이 부족한 게 나쁜 글이래. 타고난 낯섦이 부족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사실은 외국에서 영어로 된 글, 뭐 독일어로 된 글이 있다고 치자. 우리한테는 낯선 거죠. 그치? 그게 부족하면 사실은 소설로서 또는 그 문학으로서 그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쁜 텍스트는 뭐다? 어떤 거다? 부족한 것. 바로 native strangeness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when you translate, 여러분이 그것을 번역할 때 nothing happens.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왜? 낯섦이 있어야 그 번역에 대한 참맛이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 이번에 작년에 문학 그 상을 탄 게 뭡니까? 노벨 문학상. 채식주의자. 네, 누구? 한강. 거기 보면 상당히 안 좋은 것도 많아. 약간 선정적이고 그런 거 학생들이 보기엔 좀 이상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자체가 신선함이야. novelty가 있죠. novelty만이야. 예, 아주 신선함이죠. 새로움이죠. 예, 그런 신선함이 문학이 없으면 그건 읽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번역은 바로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invisible한 것들 visible하게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translation of a true work. 바로 이 true work of art. 진정한 예술의 작품을 번역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고? 그것은 뭐를 강화하고 뭐를 확장하고 강화하고 뭐를 더 확대시키냐면 바로 질. 이미 그 안에 inherent 뭡니까? 내재되어 있는 이미 그 문학 작품이 이미 좋잖아. 이미 그 문학 작품은 좋은 문학 작품인데 그걸 어떻게 해? 문학을 번역함으로써 또 다른 그 안에 들어있는 자질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럼 번역이 is not just make shift. make shift 뭡니까? 그냥 이동하는 거죠. 그 A라는 언어에서 B로 이동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다? not A 법이니까 A가 아니라 B죠. 바로 the mode of existence. 바로 존재의 한 유형이다. 어떤 유형? by which. 아까 말했죠. 전치사자에게 보게 되면서는 완성들이 아니. 바로 그 존재의 유형에 따라 한 작품이 어디 우리에게 entrange 뭐야? etrange. 그 번역을 하면 외국스럽다. 그렇죠? 그러나 확신하지 않는데 이게 외국스럽다는 게 뭡니까? 바로 strangeness죠.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 번역을 우리한테 하려면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거를 번역하면 재미없는 거야. 우리가 좀 색다르고 독특한 어떠한 그 작품의 부분들이 우리한테 낯설게 다가오는 것을 번역으로서 하면 그게 참맛이죠. 그러면 결국 번역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뭐 한다는 거야? 우리한테 익숙지 않은 것을 익숙지 않다는 게 뭐야? strangeness. 여기는 unfamiliarity, foreign, strange 같은 paraphrase인 거죠. 알겠나? 그래서 정답은 1번에 되는 거죠. 너무 쉬운데?